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커뮤니티 글에 달린 여러 공감과 응원의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에 참 멋진 구독자분들이 계시구나 싶었어요. 다만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옮았는지 목소리가 약간 잠겼는데 들으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폭풍 같은 경제지표 발표 주간이 끝났습니다. 어떤 발표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건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4월 3일 저녁 11시에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47.5였습니다만 실제 발표치가 46.3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다시피 47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경기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작이 되고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번 발표치에서 신규 수주, 고용, 재고, 수출 주문 등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3 네, 이렇게 변화가 있었죠. 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컨트랙팅, 수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4월 7일자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감산을 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량을 유지해 봐야 재고만 쌓이고 기업에는 하등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히려 그런 감산 소식이 어닝 쇼크 이슈를 잡아먹으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잠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올 예정이니까 반도체 관련주는 미리미리 매집해 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워닝머터리얼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돌아와서 ISM 제조 PMI만 좀 본다면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주식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여러 경제, 원자재, 주가지수 지표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이 바로 ISM 제조업 PMI인데요. 보시다시피 47 이하로 떨어졌죠. 자, 그리고 연두색 선인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보시면 이 두 개의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시 좁혀지기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가속화된다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국채 금리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빨간 선과 연두색 선이 다시 괴리가 좁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원리를 생각한다면 경기 침체기를 앞두고는 꼭 채권을 사두는 것이 맞겠죠. 자,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미 국채를 매도를 많이 한다는 뉴스가 꽤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 국채 보유국이죠. 중국은 위안화 패권을 위해서 미 국채 매도를 통해 미국 은행 부실을 또 조장하면서 달러의 약세를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엔달러 환율의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매도한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죠. 돈을 하도 풀어서 구로다 바주카포라고 불렸던 일본의 구로다 총재 임기가 4월 8일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본은행의 정책이 흘러갈는지 또 지켜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 국채는 10년물 국채입니다. 따라서 매도세가 많을 수밖에 없는 미 국채 10년물보다는 미 국채 30년물 이런 장기물 국채로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괜찮아 보입니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커지죠. 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가격이 더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물 국채 투자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핑크색 선이 금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았죠. 어디까지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과열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결국 화폐와 반대에 서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게 되고 다시 돈을 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되겠죠.
경기 침체 시기에 금을 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저도 다른 영상에서도 금 매수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심지어 정책적으로도 중국 자국 내에서 생산된 금 수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요국들이 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굉장히 필사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죠. 자,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금의 단기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금보다는 여기 있는 은, 이 회색 선으로 표현된 은에 비중을 좀 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금이 큰 형이라면 은은 작은 형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전 고점까지 버퍼가 약 16% 정도 남았습니다. 저도 현재 금 ETF와 은 ETF에 약 3대 7 정도로 비중을 싣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고용지표 발표 리뷰로 좀 돌아오면요. 4월 4일에는 JOLTS Job Openings, 고용 및 이직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전월 대비 63만 2천여 개가 감소해서 990만 개로 2021년 5월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1040만 개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감소된 수치였죠. 특히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27만 8천 개, 그리고 운송 및 창고 관련업에서 1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죠. 자, 그리고 4월 5일에는 ADP 고용 변화 발표가 되었죠.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4만 5천 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역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5만 1천여 개, 전문 및 비즈니스에서 4만 6천여 개, 정보 관련업에서 7천여 개 일자리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미국 월가와 IT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해고바람이 슬슬 통계 지표로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4월 6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컨센서스는 20만 건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발표치는 22만 8천 건으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 즉 실직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월 7일에는 좀 발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가 되었죠. 네, 여기 보이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3월에 2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예측치인 23만 9천 개보다 소폭 적은 수치이고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만 연준에서 생각하는 긴축 속도를 늦출 만한 기준점인 20만 개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평균 일자리 증가폭인 17만 3천 개보다도 많았죠. 이 비농업 고용지수만 보면 아직은 고용시장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은 3.5%로 발표가 되었어요. 전월 대비해서 3.6%, 0.1%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센서스보다도 0.1%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올라갈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 연준에서 발표된 3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3년의 실업률은 4.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 올라가는 수치죠.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예측대로 4.5%를 간다 해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7년도 금융위기, 2020년도 경제 침체, 이때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실업률이 약 10% 이상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때는 한 10%고요. 이때는 최고점이 14.7%까지 갔었죠. 그만큼 그때에 비하면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용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연준에서도 연착륙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나와서 4.3%였던 시장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회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보시면 작년부터 매월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죠. 이 임금이라는 것은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돈을 빌리기 힘들 때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때 회사가 힘드니까 임금도 동결되고 심지어 임금 체불도 발생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만큼 현재가 경기 수축 국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실물 경기는 점점 경기 침체 초입이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ISM, 제조업 PMI 때 보셨죠. 고용 관련 지표들은 지표마다 시사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JOLTS, 고용 및 이직 동향, ADP 고용 변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지수 등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 시장의 견고함이 점점 무너져 간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업률이 3.5%로 정말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죠. 네,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페드 워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현재 베이비 스텝을 할 확률이 65.5%로 전날과 전주에 비해서 약 16% 정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동결보다는 0.25%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실업률이 연내에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긴 합니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연준의 경제전망 보고서 예측대로 4.5%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 더 위축돼서 실업률이 4.5% 이상 치고 올라갈는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꼭 채권과 금 또는 은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제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약 20% 정도를 채권과 금, 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도 약 20% 정도 보유 중이고요. 나머지 60% 정도로 주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지켜보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좀 더 강하게 온다 싶으면 채권, 금, 은, 현금 보유량을 더 늘리고 주식 보유량을 점점 줄여야겠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뒤에는 항상 강한 상승장이 뒤따랐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풀리고 가장 빠르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갈 것입니다. 이번에 있는 경기 침체 위기만 잘 버티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다 보니 좀 주절주절 떠들었고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종목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